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공자.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힌 아주 먼 옛날, 안개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뉴의 머릿속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원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낡은 물레방아를 개조하여 모두가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는 기발한 장치를 구상했고, 가파른 산비탈에 계단식 밭을 일구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했고 듣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뉴는 자신의 꿈을 공책에 빼곡히 적고 모형을 만들고 밤새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작 흙을 만지고 연장을 들고 첫 삽을 뜨는 일은 끝없이 미루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과정의 어려움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총명함에 기대를 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입만 살아있는 몽상가, 그림 속에 떡만 그리는 게으름뱅이라며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뉴는 그런 시선 속에서 더욱더 자신의 생각이라는 껍질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현자가 뉴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불렀습니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뉴에게 낡고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뉴야, 이 안에는 지혜의 샘으로 가는 지도가 들어있단다. 그 샘물은 마시는 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지도는 텅 비어 있단다. 내가 직접 길을 걸으며 7개의 열쇠를 찾아야만 비로소 길이 나타날 것이다. 현자는 뉴의 흔들리는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의 이름은 실행력이다. 내가 지금껏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지. 이 오두막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너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그 후의 여정은 오롯이 너의 몫이다. 그날 밤 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자의 말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그는 결심했습니다. 텅 빈 지도와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그는 현자의 오두막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삐걱이는 문 소리와 함께 그의 등 뒤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고 뉴는 비로소 자신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실행력이라는 녹슬었지만 분명한 첫 번째 열쇠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 관찰력. 뉴의 첫 번째 목적지는 혼돈의 도시라 불리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인종과 언어,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순진한 시골 청년이었던 뉴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소매치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가진 것을 거의 다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지쳐서 광장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을 때 한 눈먼 악사가 그의 앞에 동전 그릇을 놓고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으로도 누가 돈을 낼 사람인지, 누가 그냥 지나칠 사람인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한참을 넋 놓고 바라보던 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뉴는 걷는 것을 멈추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혼잡함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도시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손짓과 표정에서 물건의 시세를 파악했고 항구 노동자들의 거친 노랫소리에서 내일의 날씨를 짐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그 도시에 숨겨진 지름길을 알아냈고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하여 가장 안전한 잠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소음은 정보가 되었고 혼돈은 질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관찰력이라는 두 번째 열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그는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고 텅 빈 지도 위에 희미하게 다음 목적지를 가리키는 산맥의 형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열쇠 노력.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침묵의 산맥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산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을 압도했습니다. 뉴는 도시에서 얻은 지혜로 단단히 준비를 했지만 산의 위대함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산 중턱에서 평생 돌을 깨는 석공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망치질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돌처럼 단단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는 그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석공의 우두머리는 대답 대신 망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산을 넘고 싶다면 길을 묻지 말고 길을 만드는 법부터 배우게. 저 바위를 깨서 우리가 길을 놓을 돌 1000개를 만들어주면 그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겠네. 처음 며칠간 뉴의 손은 물집으로 가득 찼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망치질은 서툴렀고 깨진 돌멩이는 번번이 쓸모없는 조각이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석공들의 묵묵한 망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뉴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는 어떠한 장꾀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정직한 땀과 꾸준한 노력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그는 석공들처럼 호흡을 조절하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망치를 내리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몸에도 근육이 붙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치가 바위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속에서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1000개의 돌을 다 만들었을 때 석공의 우두머리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보게, 자네가 이미 직접 길을 만들었네. 자네의 땀방울이 떨어진 곳을 따라가게. 그 길이 이 산맥을 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일세. 뉴는 자신이 깨뜨린 돌조각들이 이어진 길을 따라 산맥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그는 자신이 지나온 험준한 길을 내려다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평범한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노력이라는 세 번째 열쇠였습니다. 네 번째 열쇠 있네. 산맥을 넘자 끝없는 모래사막, 망각의 사막이 그를 맞았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태양이, 밤에는 뼈를 애는 추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걸어도 풍경은 변하지 않았고 시간과 방향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물과 식량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외로움과 절망감이 독처럼 그의 정신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신기루를 보았고 환청을 들었습니다. 죽은 여행자들의 뼈를 보며 자신의 최후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래 위에 쓰러져 영원한 잠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그를 강하게 덮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명상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끔찍한 곳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노인은 수천 년은 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해가 지기를, 별이 뜨기를,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를. 이 사막에서 조급함은 죽음을 의미하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지혜. 그것이 인내라네. 뉴는 노인의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자신의 거친 호흡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의 내면이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을 때 사막의 저편에서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람 속에 섞인 희미한 풀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라는 네 번째 열쇠는 그에게 희망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 재치. 사막의 끝에서 뉴는 메아리 협곡이라는 기묘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개의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한 번 소리를 지르면 그 메아리가 수백 개로 갈라져 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미로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길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는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길이 있다. 그는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동굴 입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배웠던 관찰력, 산에서 배웠던 끈기, 사막에서 배웠던 평정심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돌멩이를 던져 메아리가 돌아오는 시간과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동굴과 나가는 동굴을 구분했습니다. 박쥐들이 어느 동굴에서 나와 어느 동굴로 사라지는지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길을 찾으려는 고정관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로프의 한쪽 끝을 입구에 묶고 협곡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에 나무짚을 띄워 그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결국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고 그는 마침내 미로 같은 협곡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힘, 재치라는 5번째 열쇠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6번째 열쇠 끝까지 하라.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뉴는 마침내 전설의 샘이 있다는 안개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중앙에 작은 섬에 샘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숫가에는 안락한 오두막과 풍족한 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달콤한 속삭임이 그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오두막에 머물며 긴 여정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목표가 눈앞이라는 안도감은 그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현자를 만났습니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99% 완성된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끌질 한 번만 남겨둔 거의 완벽한 조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는 그 조각상을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뉴가 경악하며 이유를 묻자 현자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전에 99걸음은 의미를 잃는다. 끝까지 하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뉴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면의 나태함과 자기만족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오두막을 뒤로하고 차가운 호숫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호수를 헤엄쳐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얼어붙게 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표를 향한 순수한 열망, 끝까지 하라는 6번째 열쇠가 그의 심장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7번째 열쇠 한 발짝 더 나아가 얼음장 같은 호수를 건너 마침내 샘에 도착했을 때 뉴는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전설의 샘은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맑은 물이 솟아나는 평범한 옹달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샘가에 주저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행력, 관찰력, 노력, 인내, 재치,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의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웠지만 샘 자체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허탈한 심정으로 샘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소심한 몽상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이고 깊은 눈빛을 가진 한 명의 현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샘물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샘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전체가 기적이었음을. 지혜는 샘물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샘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범하지만 시원한 물맛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정은 끝났지만 그는 이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7번째 열쇠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목표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뉴는 샘물을 자신의 물통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메아리 협곡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지혜를 알려주었고 사막에서 만났던 노인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한 우물을 팠습니다. 침묵의 산맥에서는 석공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튼튼한 길을 만들었고
혼돈의 도시에서는 정직한 상인들이 서로 돕는 조합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내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말이 앞서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마을의 낡은 물레방아를 고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이끌어 척박한 땅에 계단식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의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지혜의 증거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생이라는 위대한 여정은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두려움을 이기고 첫 발을 내딛는 실행력으로 시작하여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관찰력을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인내로 스스로를 단련하며 고정관념을 깨는 재치로 위기를 넘고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를 발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정수에 닿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디딤돌 삼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더 깊은 자아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성장하게 하는 마지막 열쇠이자 새로운 시작임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뉴를 깨워 당신만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